불자들이 추석을 맞아 사찰에서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합동차례를 지냈습니다. 서울 조계사 봉은사, 무상사에서 봉행된 합동차례에서 불자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추석을 맞아 부산,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합동차례를 지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와 금정총림 범어사 등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조상의 음덕을 기렸습니다. 운어스님과 불법의 대중화를 위해 활동했던 당대 고승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천 우리는 선후 김현우 회장이 관련 자료들을 한데 모아 선보였습니다. 해인사가 전자결제 시스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해인사는 고령의 신도들도 디지털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에서는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워루스님을 만났습니다. 평화통일도량과 금강산 순례길 복원을 위한 업무 협약,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셨습니까? 9월 2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불자들이 추석을 맞아 사찰에서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합동차례를 지냈습니다. 추석 당일 서울 조계사, 봉은사, 무상사에서 봉행된 합동차례 현장,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쌀쌀한 가을비가 내리던 추석날 아침 조계사. 빗속에도 합동차례를 지내려는 불자들의 줄이 길게 늘어집니다. 한가위를 맞아 조계사를 방문한 불자들은 잘 차려진 차례상에 차를 올리고 위패 앞에서 절하며 조상의 음덕을 기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일부 불자들은 대웅전 안에 머무르지 않고 야외에서 향을 피우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해마다 저희는 조상님 차례를 여기서 지냅니다. 빨리 이 나라가 회복하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우리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도심 속 천년사찰 봉은사에도 합동 차례를 지내려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법왕로에는 차례를 지내려는 불자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가족 단위로 모인 불자들은 극진한 마음으로 차례를 지냅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고향에 방문하지 못한 불자들도 봉은사를 찾아 가족의 건강과 조상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 못 내려가서 이번 명절에 좀 아쉬웠는데 또 이번에 합동 차례를 지낸다고 해서 여기서 멀리서나마 가족의 안녕을 빌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무상사도 합동 차례를 진행했습니다. 차를 올리고 마음을 모은 채 절하는 불자들의 모습에서는 사뭇 경건함이 묻어나옵니다. 무상사 회주 성우대종사는 가족의 인연은 보통의 인연이 아니라며 차례를 정성으로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가족의 인연은 지중한 겁니다. 보통의 인연이 아니에요. 오늘 부처님 앞에서 제사를 모시는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제사 잘 모시고 한가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자들은 부처님 전에서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풍성한 한가위를 맞았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추석을 맞아 부산,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서도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와 금정총림 범어사, 천태종 부산 삼광사 등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망 부모와 조상을 기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영축총림 통도사에도 불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통도사는 이른 아침부터 사찰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안전한 합동 차례가 되도록 경내 곳곳에 안심콜 안내 현수막을 부착했습니다. 또한 합동 차례가 진행되는 설법전 입구와 법당 안에도 체온 측정과 방문자 기록을 비롯해 손소독제를 비치해 방역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부 코로나19 방침에 준수하여서 각 정각에 안심콜 전화번호, 표지판, 그다음에 손소독제, 온도계를 준비하여서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저희 경내를 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법당한 불자들은 각자 거리 두기를 유지한 채 조용히 부모와 조상의 음덕을 기렸습니다. 각종 나물과 과일이 정성껏 차려진 차례상에 예를 갖춰 절을 한 후 통도사 경내를 둘러보고 가족들과 함께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원래 추석 때도 못 오나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완화돼서 조부모님 봐야지 또 마음이 또 편안해지고 또 반년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빨리 일단은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마음껏 명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곧 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부산 범어사와 상광사에도 합동 차례를 지내기 위한 불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고향에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부산 경남 불자들은 사찰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음덕을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서울 봉은사가 정부의 농지개혁 사업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공무원의 불법 행위 때문에 받지 못한 땅에 대해 약 487억 원을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87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분배 및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봉은사가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소송 대상 토지 가격은 695억여 원으로 감정됐지만 봉은사가 소유권이 환원된 것을 확인하지 않는 등 권리를 보존할 기회를 상실했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대강백 운어 스님의 한산시 자료와 불법의 대중화를 위해 활동한 스님들의 모임 남은돌 모둠 자료가 전시 중입니다. 전시회 소식 이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근현대 한국불교 대강백인 운어 스님의 육필 원고와 스님이 직접 역주한 한산시. 불법의 대중화를 위해 활동했던 당대 원로 큰 스님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천 우리는 선우 김연호 회장이 각고의 노력 끝에 자칫 묻힐 뻔했던 운어 스님의 원고를 토대로 운어 큰 스님의 한산시와 남은돌 모둠 책을 엮으며 관련 자료들을 한데 모아 선보인 겁니다. 큰 스님들 15분의 사진과 행적을 모아서 한산시와 남은돌 모둠이라는 책을 내고 그 책을 내게 된 바탕에 순 원고와 또 큰 스님들의 유필을 모아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주 연화사에서 역주한 운어 스님 육필 6호와 사진자료, 영정, 연보, 역저서 목록 등 스님의 일대기와 재반 활동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어 스님의 한산시 6호를 고정하는 가운데 새롭게 발견한 남은돌 모둠의 활동 사진과 회원 스님들의 유목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운어 큰 스님께서 친필로 쓰셨던 1955년도 5월 무렵에 진주 연화사에서 탈고하신 한산시 100여 편과 또 남은돌 모둠의 그 모일 때마다 남겨주셨던 사진이 공개된다는 거. 특히 남은돌 모둠에서 활동한 스님들인 운어, 서옹, 월화 스님을 비롯해 탄어, 구산 스님 등의 다양한 작품뿐만 아니라 평소 글씨를 남기지 않았던 자운 스님의 친필 글씨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남은돌 모둠은 1962년 부산 청량사와 김해 육주사에서 예비 모임을 가진 뒤 15년간 17회 동안 모임을 열었으며 사진 자료를 통해 당시 스님들의 활동상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선들께서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모임을 축성 6개라고 한다. 성을 쌓고 남은 돌, 쓸모가 없는 돌이죠. 명리를 추구하지 않고 우리는 본분만 지키자 해서 그 단체를 만들었는데 운어 큰 스님의 한산시와 남은돌 모둠 자료 전시회는 제천 진주동물병원 목청선소와 미술관에서 오는 12월 15일까지 열립니다. 한편 제천 우리는 선우는 오는 10월 3일 오후 3시 목청선소와 미술관에서 봉선사 유치원 원장 지환 스님을 초청해 운어 큰 스님과 남은돌 모둠을 주제로 기념법회를 열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음식점이며 영화관은 물론 요즘은 사찰에서도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무인 결제기는 여전히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대상인데요. 해인사가 재미있는 영상으로 그 두려움이 도전해도 될 별거 아닌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로 가속화된 비대면 환경의 무인 결제 시스템은 사찰에서 전자결제 부시함으로 활용될 만큼 다양한 곳에서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무인 결제 시스템은 키오스크 포비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당황스럽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존재입니다. 난 묻어봤어. 난 몰래. 최근 유튜브 해인사 TV에 소개된 최고령 신도 92세 조양래 할머니가 이런 고정관념을 부수고 있습니다. 무시하니까 동자승이 인사하네. 고맙다고. 별거 아니네. 무시하면 되겠다, 그래? 어렵다, 피하고 싶다는 고정관념만 버리면 90대 할머니에게도 무인 결제 시스템이 별거 아니란 말이 나올 정도로 쉬운 대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돈도 안 갖고 와, 카드 갖고도 하고. 그럼 여기 합장하고 인사하면 된다, 그래? 좋다, 참 좋네. 그렇게 할 수 있네. 아이고, 동자승. 예쁘네, 예. 감사합니다. 해인사가 이래 좋아졌습니다. 주지스님도 자연스럽게 등장해 직접 보시금을 결제하며 무인 결제 시스템을 설명하는 등 유튜브만의 재미있는 연출이 시선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 해인사가 신식이 되어버렸네 이제. 이제 참배객들이나 탐방객들이 신발도 이렇게 불편한 분들은 법당에도 못 들어가시고 또 요즘은 이제 현금을 잘 안 가지고 다니시니까 카드로서도 이렇게 공양도 올리고 보시도 할 수 있는 이런. 전자결제 시스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 해인사는 고령의 신도들도 디지털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만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뭘 한다 이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셔요. 해인사를 소개하고 불교를 소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좀 개발을. 유튜브나 키오스크 등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가 젊은 세대의 당연한 전유물이 아닌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문화로 공유될 수 있도록 공감과 공유의 노력이 더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남북으로 분단돼 대립과 불신으로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화합과 평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창립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인데요. 오늘 뉴스 스튜디오에 민추본 본부장 머루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사찰 23곳과 평화통일도량 단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먼저 평화통일도량이 무엇인지 또 평화통일도량이 되면 어떤 활동을 펼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계종 민주본부는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지원군을 좀 든든하게 만들어서 평화통일의 도량을 좀 확장하고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전국에 108개 평화 통일 도량을 확보해서 사찰을 방문하는 불자들에게 종단과 민추본의 통일 사업을 홍보하고 또 통일 정토를 구현하는 길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제 한 220개 정도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또 수도권 이렇게 있는 광역시 제외하고 한 120군데. 그래서 이왕이면 108개 협약식을 좀 만들어서 네. 단지 우리 스님들만 알린 것이 아니고 그 협약식을 함으로써 신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108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네.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그 기반을 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한국 전쟁 중에 치열한 고지전이 펼쳐졌던 곳이자 분단의 상징 같은 곳인 강원도 고성에 있는 건봉사. 건봉사에서 민추본 강원본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또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예, 좀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사람을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지역에 있는
명중 군수님이야 뭐 신도들 또 기관 단체분들 모여서 그 협약 현방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건봉사는 잘 알다시피 임진왜란 또 6.25를 거쳐서 굉장히 어떤 마지막 6.25 때는 그 전쟁의 적전지고 더 나아가서 그 사명대사의 호국성지의 도랑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앞으로 사람이 더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별하게 좀 건봉사에 네. 좀 건강상을 이어가는 길이니까 네. 좀 건봉사에 거점을 두고 좀 홍보를 해서 새로운 좀 강원도 지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주지심화 때 좀 양해도 없고 또 하다 보니까 주지심도 흔쾌하게 또 고성 군수하고 흔쾌하게 다 해서 잘 하고 올라왔습니다. 네. 민추본 강원보부 발대식 날 고성군과 금강산 순례길 복원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얼마 한 7, 8년 전만 해도 또 금강산도 지역에 대해서 좀 한때 또 이렇게 고성군으로 많이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또 쉬어가면서 금강산도 보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또 이게 근래에 이렇게 문이 닫아져서 참 안타깝죠. 네. 그래서 미리 또 고성군의 실무자들 또 군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군수님께서 이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나서자. 그래서 조계종도 앞장서 주시고 우리 고성군도 앞장서서 한번 업무적인 협약식을 하면 어쩌겠느냐. 그게 이제 금강산 순례길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금강산 순례길이 또 옛날에 그 고승들이 다녔던 길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이제 건봉사에서 또 조지함을 거쳐서 유점사, 장안사, 표운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좀 이렇게 민간인들도 다닐 수 있고 더구나 우리 불자들도 성기로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자. 그래서 고성군이 좀 앞장서고 저희들이 후원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서로 간에 이제는 하나가 돼야 한다. 두 번 다시 또 분단이 왔을 때는 안타깝다. 그리고 고성군에 제가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단이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넘어서 있다 보니까 이제 저도 평양을 여러 차례 방문도 했고 또 금강산도 여러 차례 가봤지만은 이제 언어라든가 또 우리 갔던 거리라든가 이제 자꾸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오래 시간을 끌게 되면 이거 잊혀지지 않을까. 네. 우리 세대는 또 아주 다음 밑에 세대들은 이 정말 통일이 뭐고 순례길이 뭐냐 할 정도로 애매모호한 생각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안 됩니다. 이거는 좀 하루속히 네. 저희들이 이 순례길을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남쪽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북쪽에서 오면은 하나가 돼서 같이 이런 길을 한번 열어보자. 그런 취지로 지금 저희들이 업무 협약식하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고승들의 길이었던 금강산 순례길, 이 길이 복원이 된다면은 또 평화 통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네요. 예. 네, 민추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발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도 캠페인에 동참을 했는데요. 이 캠페인의 취지와 또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1만 2천 개의 봉오리가 있습니다. 금강산에 흔히 우리 네. 노래가 있듯이. 네. 그래서 1만 2천 명의 우리가 서명 운동을 좀 해서 네. 좀 모든 사회적으로 좀 알리고 우리 불자들을 알려서 좀 이렇게 통일부라든가 국가에 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빨리 좀 더 빨리 재개를 하자. 그런 의미를 두고 제1호로 총무원장 스님을 재개로 그 길을 열어주는 네. 한마디씩 이렇게 써서 좀 이렇게 재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이제 원장 스님이 1호로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길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금강산의 1만 2천 봉오리를 다시 한번 보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본 본부장이신 워루스님께서도 직접 캠페인에 참여하셨나요? 했죠. 네. 당연히 했습니다. 네,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금강산 신개서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 등 이제 대북 교류 사업을 발표했는데 남북관계 경색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 어떠신가요? 사실 지금 우리 정단에서 신개사가 복원한 데가 벌써 14주년 정도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좀 한참 이렇게 복원하면서 새로운 이제 내근강까지 이어져서 좀 새롭게 이렇게 많은 사찰들을 좀 이렇게 복원해야 한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그런 애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문화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런 것이 서로 좀 잘 돼 있었는데 이렇게 좀 정부 간에 좀 경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길이 끊어졌는데 정부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신개사가 복원이 됐는데 템플스테이를 꼭 우리 남쪽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사람들도 와서 함께 우리 민족끼리 하면 어쩌겠냐.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원한 바도 있고 자기들도 좀 지원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가설계라도 내서 템플관을 좀 해서 뭐 템플 라이프 뭐 한낮을 또 하고 또 1박을 좀 해서 그런 기념관을 짓고 단지 템플관에 템플스테이만 아니라 좀 홍보. 그래서 아직 우리가 북쪽을 많이 모른다면 북쪽에 좀 홍보를 좀 많이 들수할 수 있고 또 남쪽에 또 북쪽 사람들이 홍보가 안 된다면 좀 홍보를 해서 그런 홍보관 기능과 또 영상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우리 남북이 이제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 차원에서 정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우리 조계종은 또 36대의 총무원장 스님이 출범하면서 굉장히 그 기점을 두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어렵지만은 이렇게 정부 측하고 또 북쪽 측하고 어떻게 연락이 된 대로 해서 꼭 템플스테이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런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양 공동선언 3주년이기도 한데요. 평화통일에 앞장서는 민추본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9월 23일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